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한국은행이 이례적으로 많은 스포를 흘리고 있습니다. 금리라는 것이 결국에 뭐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뭐 말씀 안 드려도 결국에는 가장 강력한 어떤 영향력을 끼치다 보니까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 계속해서 언론들을 통해서 26일 날 한국 금통위를 통해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금리 인상이 미치는 영향은 일단 한국 기준금리, 미국 기준금리를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한국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라고 할 경우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에 미국 기준금리가 1.25 혹은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었던 게 한 번에 0.75를 올릴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만약 0.75를 한꺼번에 올린다고 하면 한국 그리고 미국 기준금리가 역전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1.75가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상식적으로 똑같은 최안정적인 투자자를 가정했을 경우에 우리나라의 자금을 빼서 미국으로 예금 금리를 맡긴다면, 기준금리 그대로 준다라고 하면 1.75를 주는 미국 금리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면서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기본적으로 미국 FOMC가 6주마다 한 번씩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6월 달에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에 대해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당연하다 할 정도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매우 커져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례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6주마다 한 번씩 있다 보니까 이게 겹치는 달도 있어요. 연속으로 22년 5월 26일인데요. 두 달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는 이제 그런 특별한 케이스가 되는 거죠. 1.75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받으실 분들은 미리 받으시라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물론 CMA 금리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1.5에서 1.75 인상이 유력한 이제 그런 상황이고, 0.5%를 올릴 가능성은 매우 낮은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투자 비용이 증가할 것이고, 투자 비용이 증가하다 보면 가격이 올라가면서 물가 상승이 불가피한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최대 화두가 인플레이션 문제다 보니까 결국에는 물가가 높아지게 되면 또 다른 경제 정책을 사용할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가계 소비가 축소될 것이고, 그러면 또 기업 실적이 안 좋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비용이 증가하는, 그리고 인력 구조나 어떤 또 정책을 사용할 것이고, 소비가 축소되고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요. 자, 그렇지만 크게 보면 이제부터가 좀 중요한데, 크게 보면 결국에는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상화되는 과정.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높아진 물가, 통화가 많이 풀려 있는 현재 상황에서 돈을 안 써야 이제 통화가 좀 축소될 텐데,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는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물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결국엔 정상화되는 과정이고, 어 이제 뭐 오늘 사실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뭐 기존처럼 차트를 띄우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주식 종목도 마찬가지고. 근데 빠졌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요. 고점 대비, 물론 고점 아니더라도 어깨까지 대비해서도 대략 아무리 못 잡아도 20% 이상은 지금 하락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내 종목이 20% 정도 하락했다라고 가정한다면 결국에는 시장만큼 빠졌다. 물론 여기보다 더 많이 빠져서 뭐 반토막이 나거나 했을 경우에는 개별 종목 이슈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시장이 무너질 때에는 결과적으로 이제 시장 정도 하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지난번에 큰 가이드 잡아 드렸던 것처럼 이 팬데믹이나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 이전에도 시황이 좋았던 것들, 예를 들면 지금 같이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다시 한번 튈 가능성이 매우 크다. 혹은 새롭게 투자하실 분들은 이제 새롭게 각광받을 종목들, 예를 들면 지금 현대 오토웨버가 최대 화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작년
올해 초인가 현대 오토웨버를 강력하게 추천드렸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서야 좀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가 바이든 대통령 방한에 화답하면서 많은 투자를 약속했는데 거기에 소프트웨어 산업이 있는데 현대 오토웨버가 현대차에 관련된 모든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 관리를 현대 오토웨버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알려졌다면 많이 알려졌는데 아직도 가능성이 무한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슈가 나온 직후라 부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에 흔들리지 않고 길게 이렇게 뭐 출렁거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좀 길게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필요할 때이고요. 일일비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이런 것보다 단타가 더 낫습니다. 전날 상한가 치거나 전날 시간 외를 보거나 혹은 뭐 전날 급등하는 종목들 따라 사서 따라 팔면 한두 번은 빠질지언정 오를 땐 또 크게 오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단타 하실 분들은 이런 성향과는 좀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캡처해서 이제 시장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현업에서의 느낌점도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은 좀 요게 다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 건데 결국에는 이제 저희 현업에서는 이 시장 악화 어쨌든 이제 현재 2600, 2700, 2600에서는 아무 때나 투자해도 된다라는 지금 제 캐치프레이즈를 강조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도 이제 과정입니다. 시장 악화는 결국에 충성 고객의 이탈 그리고 우량 이제 가치 투자자들의 이탈을 결국에는 불러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장기간 또 지속되다 보니까 이게 누구나 이제 시작은 소소했고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노하우도 쌓이고 이제 결국 성과도 났었고 그런 기억으로 투자를 계속해서 할 텐데 결국에는 이 시장 환경의 변화에 이길 수 있는 투자자는 없습니다. 없어요. 왜냐하면 주식은 결국 시황산업이니까 여기에 해답이 다 있어요. 결국에는 시황산업입니다. 이게 뭐냐면 시황이라는 게 결국에 좋을 때 바짝 좋은 타이밍에 바짝 벌고 시황이 안 좋을 때는 결국에는 쉬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시황 산업이라는 게 시황이 좋을 때 바짝 벌어가지고 시황이 안 좋아질 것 같은 느낌들이 있잖아요. 지금같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코로나 확산 또 금리 인상을 작년부터 계속해서 연착륙을 시도하는 미국이지만 결국에는 시장에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이런 내용들이 결국에는 시황이 안 좋아질 거라는 것을 예고하는데 이제 우리는 자이던 타이던 계속해서 이 시황 산업에 365일 들어가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부침이 있는 거죠. 결국에. 그래서 시황이 안 좋을 때도 계속 투자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서서히 까먹게 되고 이제 본전치기를 하게 되고 욕심을 부리게 되면 여기서 더 안 좋아지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결론은 결국에는 시황은 반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다시 올라가고 다시 내려가고를 지금 20년 넘게 반복을 하고 있어요. 큰 박스권 안에서. 그래서 시황은 사이클이지만 결국에는 잘 버티는 자가 결국에는 묻어두고 안 보는 사람이 이기는, 물론 종목 따라 다르긴 하지만 반복이다라는 큰 틀을 마음에 새기시고 지금은 특히나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임은 분명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더 이상 나빠지기 힘들어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시장의 면역을 생성하고 있는 과정이고 금리 인상도 어느 정도 예고되어 있는 부분, 실제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장이 더 오르는 기이한 현상들도 많이 나왔었고 전쟁 종식 혹은 코로나의 종식, 엔데믹, 그리고 금리 인상이 끝나는 시점에 다시 금리 인하를 할 때, 장단기 금리차, 채권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될 때, 그리고 뭐 어떤 새로운 산업에 투자하거나 그런 이슈들이 나올 때,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재보다 호재에 민감한 시장이 반응할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약 2023년 말까지는 팔지 않고 잘 가지고 계신다라는 마음으로 가지고 계시고 결국 버티는 자가 승리하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안 보고 가만히 들고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기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보다는 성과가 더 좋았던 건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결론인데요. 금리가 오르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분명히 정상화되는 과정인 거예요. 다만 이제 과정이 힘들 뿐이죠. 지치고 힘들 때일수록 제가 멘탈을 잘 잡아 드릴 테니까
종목 하나하나에 신경 쓰는 뭐 그런 타이밍은 사실상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걸 사도 나쁘지 않은 시장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내 종목이 예를 들면 시장보다 대폭 하락했는데 좀 찾아봤더니 어떤 이슈가 있었다 하면은 또 회복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지만, 과도하게 하락했거나 산업이 완전 이제 뭐 사양 산업으로 가지 않는 이상 종목들의 대형주에 특히 개별 이슈는 시장의 영향에 따라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압박받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같이 잘 이겨내실 수 있는 이제 그런 제도권 식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 주절주절은 의도한 바가 잘 전달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힘드실 때 종목 같은 거 지금 댓글 많이 주시던데, SK 아이 테크놀로지나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나쁜 종목들이 아닙니다. 특히나 유한양행은 시간이 좀 걸리고 타이밍이 좀 길어질 뿐이지 어떻게 보면 가장 선방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또 보여져요. 그리고 뭐 한번 올라갔다 내려왔지만 다시 어느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일단 매출이 잘 나오고 영업이익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퍼포먼스가 나온다라고 하면 크게 걱정 안 하시고 잘 즐기실 수 있는 이제 그런 과정을 제가 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밤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